기업 상장 공모금액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자마자 MSCI 지수에 조기 편입되었다며 화제입니다. 반대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MSCI 지수 신흥시장에서 퇴출한다고 합니다. MBTI는 아는데 도대체 MSCI 지수는 또 뭐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바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안 하더라도 한 번쯤 들어본 MSCI 지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호날두와 메시라면 세계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는 MSCI 지수와 FTSE 지수입니다. FTSE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나오는 지수로 영국에서 만든 기관이다 보니 주로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펀드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MSCI 지수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미국계 펀드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두 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시장을 어느 레벨에 두는가입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지수들은 세계 각국을 3개의 큰 레벨로 나누는데 각각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이 레벨 구분에서 FTSE는 한국을 2009년 9월부터 선진시장으로 편입하여 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MSCI는 아직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주가 지수임은 사실이나 증권시장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변하게 되면서 점차 MSCI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에 오늘은 MSCI 지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로 전 세계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에서 한국이 MSCI 선진시장으로 편입 시 코스피 4,000이 넘는다거나 편입만 된다면 무조건 코스피 35% 이상 상승한다 등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선진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자금이 지금 한국이 속해 있는 신흥지수에 대비해서 5배에서 6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선진지수로 편입되면 최대 61조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코스피는 최대 4,035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고, 글로벌 투자사인 골드만삭스는 53조 이상의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며 2년 내로 코스피 4,50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선진지수 편입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한국 경제에 이렇게나 긍정적이라면 왜 그동안 한국은 편입을 위하여 노력을 안 한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수차례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선진지수 편입 기준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경제 발전 수준, 증시 규모와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접근성입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이미 GDP 규모 세계 10위이며 국내 증시 시가총액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9위로 경제 부분이나 증시 규모 부분은 이미 선진시장 요건에 충분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곤란 등의 시장 접근성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때문에 번번이 선진시장 승격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이에 2021년 11월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현재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허용하더라도 이미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칭해지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공매도의 전면 재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2021년 3,4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공매도 일부 재개 후 2,700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그 이유가 반드시 공매도 때문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불만은 상상 이상으로 번지게 되었고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지식바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전면 재개 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MSCI는 매년 6월 관찰 대상국 내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 재분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재분류를 위해선 1년 이상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2022년 6월 대한민국이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된다면 내년에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1년 뒤인 2024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겁니다.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고 MSCI 선진국 지수의 4번째 도전을 선언한 대한민국. 과연 이번에 성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MSCI 지수에 대하여 누군가와 대화할 만큼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